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2020년도 그 1회 2회 통합 이때 이제 좀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갖고 이제 1, 2회가 통합됐는데요. 자, 저는 이제 제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소한 바뀜인데요. 일단은 내년도죠. 이제 올해부터 원래 저희 과목이, 제 과목이 이제 전기설비 기술, 예, 기준 및 판단 기준이죠. 여기에 이제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과목명이 이제 변경된다는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소소한 바뀜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알고 계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19년도 이제 지난 이제 우리 이제 2021년도부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는 게 반영이 돼 갖고 이 기술 기준에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풀이 때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요 문제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에서 어떻게 개정됐는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아무쪼록 좀, 그 개정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 공부하셨다가 이제 또 이제 이 개정된 부분을 듣게 되시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 주셔서 이제 보셔야 된다. 좀 바뀌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이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KEC라고 해갖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보도록 할게요. 81번이죠. 바로 한번 가봅시다. 가급적이면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자,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요. 좀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중전선로라는 테마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매설 방법에서는 무엇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중전선로에 뭐가 되냐면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무슨 매설이냐면 직접 매설식이라고 그래요. 직접 매설식. 자, 두 번째가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관로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거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가 또 하나 출제되는데 뭐냐면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물어보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 매설식은 저희가 땅을 파갖고 땅을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판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별도의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물질을 이제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저희가 뭘 설치한다? 케이블을 요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대매우는 거죠. 네. 요러한 매설 방법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직접 매설식이라고 합니다. 자, 관로식은요, 똑같이 땅을 파요. 똑같이 땅을 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뭐를 설치하는 거냐면, 별도의 관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전선을 요 안에다가 요런 식으로 입선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네. 요러한 방식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관로식이라고 하고요. 암거식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이제 이런 구조물을 이제 터널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의 케이블 거치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죠. 대규모 케이블을 이제 수용하는 장소, 그쵸? 발 변전소에 전선이 인출되고 나가는, 이제 들어오는 계속, 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죠. 이런 길이. 그래서 이런 매설 방법이 암거식이죠. 아무래도 제일 좋은데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공사 기간도 길고, 공사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화재에 대한 높은 이제 신뢰성이 필요해요. 화재가 나면 이제 답이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요 문제, 이 직접 매설식은요, 별도의 트러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트러프의 매설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요걸 저희가 CD 케이블이라고도 하니까 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의 트러프를 넣지 않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 자, 또 봅시다. 이 직접 매설식에서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직접 매설식은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대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매설 깊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m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는 좀 큰 바뀜이죠. 원래 이제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2였는데 이게 1m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타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얼마가 되냐면 0.6m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개정이라면 개정일 수 있어요. 어떻게 원래 표현했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면 1.2였던 걸 1로 바꿨고요. 요 놈은 어떻게 표시했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때는 얼마가 된다? 0.6이죠. 근데 요거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기타라고 부른다라는 거. 네, 개정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관로식도 기본 1m 이상. 예, 요게 시험 문제였는데 자, 요게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게 차량이나 중량물에 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그런 이 장소라면 얼마가 되냐면 0.6m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 부설 깊이.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요 부분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문제를 많이 푸니까 맨날 정답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관로식,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암거식이 됩니다. 자, 직접 매설식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라면 0.6m가 됩니다. 물론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식은 역시 이제 뭐 그냥 1m, 대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다면 0.6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부탁드립니다. 자, 82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자, 많이 썼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지울게요. 예. 자, 82번이 뭐냐면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별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82번 수소 냉각식, 이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시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발전기는 이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냉각을 잘하면 돼요. 예. 다른 이제 이 구조적인 변화보다 냉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기나 수소, 이 물을 사용하는데 공기, 수소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냉각이고요. 이 물이 이제 직접 냉각인데 어쨌든 이 수소가 공기 대비 상당히 그 냉각 매체로서 우수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건 기사에 안 나와. 발전기 출력이라는 건 냉각 계수 K에다가요. 회전자 지름의 제곱에 그다음에 길이의 속도와 이제 이 곱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름이나 길이 그다음에 회전수보다 냉각 계수 K를 증대시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고정자나 회전자를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냉각 매체를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특정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많은데 정말 좀 이제 취급 시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취급을 좀 잘해야 돼요. 감시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하는 놈이 필요해요. 요거 갖고 요즘에 좀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 두 번째가 수소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됐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설된 수소를 이 누설된 발전기로부터 이 누설된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로 방출해 줘야 돼요. 자, 이 시험에서 답이 되는 것 좀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자, 봅시다. 1번. 수소냉각식 발전기의 이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죠. 1번. 발전기 안에 또는 조상기 안에 수소에 뭐를 측정한다? 온도를 측정하는 거 있어야죠. 맞아야 돼요. 자, 2번. 발전기 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누설된 수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줘야지. 가만히 두면은 이게 수소랑 공기랑 일정 부분이 이제 이 비율이 맞으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맞습니다. 발전기 안에 또는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85% 어떻게 된다? 이하로 저하하면 뭘 설치한다? 이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두어야 되고요. 발전기 안에 내지 조상기에는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할 경우 이것에 대한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찢어지네, 이거.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나? 자, 83번 볼게요. 83번. 어느 유원지에 어린이 놀이기구인 유이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교류인 경우 몇 볼트 이하냐고 하는데, 요건 좀 제가 좀 별도로 나오는 부분만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유이용 전차는 사실상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이용 전차라고 나오면 직류교사. 이 유이용 전차는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반바카 있죠? 놀이동산에.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직류교사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직류라고 했잖아. 몇 볼트? 60볼트 이하가 되고요. 60볼트 이하. 교류는 몇 볼트다? 4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유이용 전차는 직류, 교사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물어본 건 교류죠. 교사잖아, 교사. 직류. 다 물어봐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요렇게. 자, 84번 갑시다. 연료전지 및 거기 보면 이제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인가하는 시험 전압을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것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죠. 저는 요 연료전지, 태양전지를 그냥 연태라고 할게요. 연태. 변태 말고. 자, 연태. 자, 연태가 됐을 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시험 전압의 배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 연태에서 시험 전압의 배수를 물어보는데 직류는 저희가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몇 배가 되냐면 1배가 됩니다. 얘는 이 자체만을 물어보니까 요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전압에 대한 배수는 직류 몇 배수다? 1.5배. 그 다음에 교류 몇 배? 1배가 된다. 연태는 직류 1.5배, 교류는 몇 배? 1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문제풀이 할 때 이 절연내력 시험 관련돼서 또 다른 부분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요건 지금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안 하는데, 이 절연내력 관련된 이제 절연내력 시험이죠.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해드린 부분은 다 보시고, 뭐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부분도 사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사실 정리를 해드리지. 그쵸? 몇 년도에 딱 한 번 나온 거는 사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외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자, 어쨌든 8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5번 갑시다. 85번. 자, 전개된 장소에 저압 옥상전선로, 요게 핵심이 여러분들 옥상전선로예요.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건데, 제가 이제 옥상에 전선로를 구현할 때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냥
옥상전선로라고 한번 볼게요. 이 옥상전선로에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돼요. 겨냥해서 물어봐요. 다음 중 특고합에서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 정답은 옥상전선로고요.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인데 저합을 얘기합니다. 고합 자체가 나오질 않아.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뭐가 된다? 경동선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 경동선은 5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제껴 주셔야 되고요. 예. 자, 두 번째가요.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문제화하는데 이 지지점 간 거리는 옥상전선로는 15m 이하마다 지지해야 되는데요. 맨날 틀린 걸로 뭐가 나오냐면 20m 이하가 나와요. 안 됩니다. 요것도 이제 수치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가 아니면 겨냥해서 물어보고요. 그 외에 이제 거기 이 밑에 라번에 저희 교재에 있는 라번에 전선과 그 저압전선로의 시설에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2m 이걸 물어본 문제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저는 요 정도. 어쨌든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돼. 기억해 주시고 전선의 굵기는 뭐가 된다? 2.6mm 이상이 됩니다. 자, 다음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15m 이하가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이 없더라도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2번. 안 되지. 자,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20m로 하였다.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했다.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저압 절연전선과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하는 조형제와 이격거리 2m. 맞죠. 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좀 시간을 줄이려고 좀 읽어볼게요. 자, 저압 수상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이에요.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다? 수상전선로예요. 수상전선로. 물 위에다가 제가 전선을 이제 가선하겠다 이런 얘기죠. 86번 수상전선로인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전선의 종류인데 자, 저압일 때는 어느 전선을 사용하냐고 물어봐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뭐가 된다?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고압일 때는 무슨 전선을 사용한다?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가요. 접속점의 높이예요. 요것도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접속점의 높이가 육상에 있는 경우랑 두 번째가 수상에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수상전선로가 1인식으로 어떤 식이든 물이 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선을 접속해서 이렇게 접속하겠지. 육상인가 수상인가 이 차이인데 육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두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용전압이 저압이면서요. 해당되는 그 위치가 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4m 이상이 되고요. 수상전선로는 그러니까 수상인 경우 고압일 땐 5m가 되고요. 저압이라면 얼마가 된다? 4m가 됩니다. 이거 다 외우긴 좀 빡세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수상전선로의 접속점의 높이를 물어봤을 때 뭔진 모르지만 이 저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4로 좀 정리하시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5 이렇게 편하게 보고 수상전선로에서 전선의 굵기 그러니까 종류 물어보는데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둘 다 요 말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86번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87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자, 87번.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거. 87번인데,
지금 뭐가 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됩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인데, 예. 자, 이 케이블 트레이도 시험 문제에서 좀 이제 그 테마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자, 안전율은, 이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 갖고 좀 장난치고요. 두 번째가, 뭐, 비금속 재료라고 주어지는데,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난연성 재료여야 돼요. 네, 난연성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뭐,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이렇게 외우실진 말고, 이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건데, 바닥 밀폐형이라는 게 희한하게 맨날 통풍 밀폐형으로 변환돼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는 안전율이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료여야 된다? 난연이어야 돼, 난연. 자, 일단 요거는 좀 제가 잠깐 보면 우리가 불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연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연은 애초에 불이 안 붙고요. 가연은 불이 붙는 재질이에요. 그럼 난연은 뭐야? 요 사이에 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화재가 나는 걸 지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연성 재료여야 되고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건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쓰라는 기사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외워도 괜찮죠. 자, 갑시다.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의 재료여야지. 1번 나가리고요. 정답이 벌써 1번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되진 않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여기서는 접지 공사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저희가 접지 종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낼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라번에 보면 금속재 케이블, 그러니까 금속재 트레이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별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되면서 없어졌죠. 자,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을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선의 굵기. 자, 88번이 뭐가 된다?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굵기죠.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고압인데요. 이것도 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하죠. 가공전선의 굵기는 당연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400V 이하일 때 기본적으로 전선이 절연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전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나전선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연전선 이외의 전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 아니면 사실상 뭐다? 나전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전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기술기준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나전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V 이하일 때 나전선을 사용하면 얼마 이상이 된다? 3.2m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은 2.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잘 나와요. 그리고 요게 소소한 하나의 바뀜이 뭐냐면 개정 전에는 400V 이하가 아니라 400V 미만이었어요. 요게 개정이 되면서 400V 이하가 됐고요. 자, 두 번째 400V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저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자, 요때는 시설되는 장소가 시가지 외냐 시가지냐에 따라서 시가지 외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의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일 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압이 되죠. 고압. 고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돼요. 요것도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고압이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400V를 초과하고 저압이 됐을 때가 시가지외면 4, 시가지면 5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아주 그냥 고압은 아주 분리돼서 나왔어요. 5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겠죠. 네.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가공전선의 그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에 대한 기준인데요. 네. 요것도 근래에 좀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정리합시다. 저는 이제 적용 장소별 풍압하중의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저자분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신 그 부분을 전 재정리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이 조건이에요. 조건. 빙설이 많은 지방 먼저 해볼게요. 빙설이 많은 지방. 그 다음에 희한하게 보면 이 지역을 빙설이 적은 지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빙설이 많은 지방에 이외 지방 이렇게 해요. 예. 자, 첫 번째가 이제 고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이 있습니다. 네. 자, 갑시다. 빙설이 많은 지방에는 고온 계절에는 무슨 풍압하중을 적용하냐면 갑종 풍압하중을 적용합니다. 자,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도요. 고온 지방은 무조건 뭐가 된다? 갑종이 됩니다. 다만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는 이 저온 지역 이제 계절에는 뭘 적용한다? 을종 풍압하중을 적용하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는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빙설이 많든 적든 고온이 나오면 무조건 갑종이고요. 많으면 저온은 을종. 이제 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 저온은 병종이 됩니다. 인가가 연접되면요, 이제 그냥 무조건 갑종입니다. 밑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제 뭐 표로 따로 정리하셔도 좋고, 우리 이제 밑에 교재에 실려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해안 지방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문제를 읽어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기준이 뭐다?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이라며요. 예. 자, 그리고 뭘 물어봤다? 저온 계절에 저온이다. 뭐가 된다? 병종 풍압하중.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갑시다. 자,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우리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여지없이 뭐가 된다? 300볼트가 됩니다. 아주 주는 문제고요. 우리 이 기술 기준에서 옥내에 대해서 옥내 배선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 이상인가? 예. 지금 지선에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이 기술 기준은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누구냐면 이제 절연 내력 시험도 빠지지 않게 출제가 되고요. 희한하게 보면 이 지선도 매회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일단은 이 지선은 철탑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탑은 지선으로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물에 보면 요 딴설비 있죠. 그렇죠? 자, 시설 기준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이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지선의 이제 안전율이라고 그래요. 안전율. 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인데요. 이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이상이다? 4.31 kN 이상이죠. 지선으로 사용되는 이 지선은 이제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4.31 kN 이상.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소선의 최소 지름은 소선 지름은 저희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저희가 꼬아 만들고요.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두고요. 단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4.5m까지 그 높이가 감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 출제가 됩니다. 자, 갑시다. 91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최소 몇 가닥이다? 이거 3가닥.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선의 이 안전율은 2.5가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지선의 가닥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다 실제로 저희가 안전율을 곱해서 시공합니다. 한 가닥이 나오더라도 여기다 이걸 곱하면 2.5잖아. 그쵸? 그래서 최소 가닥이 무조건 3가닥 이상이 되고요. 허용 최저 인자 가중은 뭐가 된다? 4.31. 요거 갖고도 장난을 많이 쳐요. 요게 440kg인데 요게 이제 3.41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소선수 3가닥, 소선 지름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2.6.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얼마? 5m. 지도 이렇게.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4.5 이런 식으로. 예. 다 정리하셔야 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92번.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버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책임한 얘기지만 좀 버렸으면 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어우, 야, 이거. 그쵸? 자, 봅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죠. 보안 장치에 사용되는 피레기 동작 결합인데요. 1kV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이 별도로 욕심이 없어요. 1kV 이하에 이제 이 피레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제 볼트로 물어봤으니까 1000V가 되겠죠. 네. 자, 9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2번은 제가 이제 3번.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추천은 안 드려요. 우리가 다 못 가져가요. 예. 자, 93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의 모듈, 전선 및 기타 이제 개폐기 기구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또 이제 좀 답을 좀 이제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2.5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배선설비 공사는 나번 얘기하는 거예요. 배선설비 공사는 옥내에 시설할 경우 합성, 수지, 금속관, 금속재, 가유조작, 케이블인데, 요게 옥내에 설치한다고 나오면서 애자 공사한다고 돼요. 아주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안 돼. 그쵸? 그래서 태양광 얘기 나오면 전선의 굵기는 얼마다? 2.5 스퀘어 이상이고요. 애자공사 안 돼.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4번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둬야지. 우리가 웬만한 이제 어떠한 개소든 과전류 차단기를 두는데 안 두는 데가 3가지 있잖아요. 이제 기술 기준에서 접지선이나 중성선이나 접지직전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죠. 예.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다음에 94번.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고자 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다배 형태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이 유도장애에 따른 이 유도장애와 관련된 말이 나와요. 유도장애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서 몇 메다 이상 이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몇 메타가 된다? 2메다가 됩니다. 문제를 갑자기 읽는데 유도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몇 메타 이상 이격하는가? 내지 유도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뭐 누구누구와 얼마 이상 이격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조건 저희는 몇 메타 이상을 이격한다? 2메타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좀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4번은 1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이 돼요. 95번. 예.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되는 최대 사용 전압이 161kV인 삼상 변압기 권선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세모를 좀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생출 문제고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께 이제 봐달라고 하는 욕심은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먼저 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직접 접지의 경우 이제 이 170kV 이제 이하의 경우 이제 좀 어떤 특이한 내용이냐면 옆에 이제 그 권선의 종류 시험 전압 요게 아니라 시험 방법에 보면 철심이나 외암 그 다음에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나 시험되지 않는 각권선 다른 권선에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의의 한 단자 이 내용이 다 있고요. 시험되는 변압기 부싱인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요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요 뒷부분에 절연 내력과 관련된 그 시험 배수와 그 다음에 시험 전압 그 값들이 있어요. 최저 전압.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할 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거를 사실 다 전압별로 이걸 외우기가 좀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의 내용을 뭘 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81번 지중전선로에 대한 그 매설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수소냉각 발전 방식의 시설 기준도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잡아주셔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유용전차 헤이저, 바뀐 것도 없고, 이제, 하셔야 되고, 84번, 연료전지, 태양전지, 연태저. 제가 말씀드린 이거밖에 없어요. 하셔야 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옥상전선로에 대한 내용도 꼭 해주시고요. 86번 수상전선로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87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한 내용. 요거 세 가지 정리해드렸죠. 안전율, 그 다음에 요거 난연재료, 그 다음에 종류가 아닌 거 하셔야 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88번 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기준. 요건 이제 제가 저압부터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89번 풍압파 중에 이 기준 있죠. 요것도 정리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이거는 너무 뻔한 문제, 대지전압은 몇 볼트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무조건 300이고요. 자, 지선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요렇게 5가지 모두 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2번 그냥 버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틀려. 예, 괜찮아. 자, 어쨌든 이제 92번 저 욕심 없고. 자, 93번.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2.5 스퀘어, 애자 공세 안 된다 라고 같이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94번 유도장애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서 몇 메타 이상 이역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2m 이상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95번은 제가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가 안 되죠. 이제 이 개정되는 부분의 문제를 우리 이제 저자분께서 이제 다 삭제하신 겁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살아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별도로 정리해드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시험이 이제 나오게 되면 개정된 부분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살아있는 규정으로 좀 이제 그 부분을 더 해갖고요.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는 걸로 전략을 이제 짜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